이렇게 하면 무조건 관심 생긴다. 꿀팁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먹히는 거 진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이쁘면 돼요. 죄송해요. 너무 뻔한 대답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쁘면 돼요는 진짜 적나라하고 가장 정확한 1순위 베스트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성격적인 거겠죠. 웃는 거요. 진짜 무조건 관심 생긴다라는 거는 웃는 거, 잘 눈 마주치고 잘 웃으면은 아무리 뭐 외모적인 요건을 떠나서 베스트로 먹힌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으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할까요? 어양님, 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해결책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다고 오픈을 하지 마세요. 그 남자를 어찌됐건 간에 관계를 나중에 하게 될 남자를 만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만나게 될 남자들은 당연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만났는데 너 혹시 관계 해봤어?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처럼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봤어?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너 관계 해봤어? 약간 이런 걸 묻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안 물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픈을 안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남자가 소심한데 그분도 관심이 있는지 헷갈려요. 가끔 선톡이 오는데 저에 대해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할 말 없는데 계속 카톡 대화를 끌어요. 뭘까요? 남자가 좀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톡이 온다는 것 자체, 그 소심한 남자랑 자존감이 낮은 남자가 있잖아요. 물론 소심한 남자가 자존감이 낮은 남자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둘의 연관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는 조금 이 부분에서 대입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내가 뭐라고 너한테 이런 걸 물어봐. 내가 그런 걸 물어보면 너가 좀 부담스러워하겠지? 이게 조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진 않더라도 선톡이 온다?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성격적인 거를 조금 대입을 해가지고 같이 보면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니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신님이 이상형이 궁금해요. 제 이상형이요? 저도 솔직히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가장 제가 1순위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사회성을 제일 많이 봐요. 그 사회성이라는 게 뭐 눈치, 센스, 배려, 아니면은 주변 관계, 아니면은 그 사람의 능력적인 부분도 해당이 돼요. 사회성에는 그런 전반적인 그 사람이 아우르고 있는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좋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벤츠남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배려심이 깊다. 이 배려심이 깊다라는 거는 남을 정말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쁘고 사람은 누구나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저는 좀 성악설을 믿는 편인데, 사람이 연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배려를 한다는 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나 연애적으로 보나 전 정말 이건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만큼 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얼마만큼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배려라는 거는 그 눈치라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려라는 거를 가장 일단 1순위, 벤츠남의 조건의 1순위는 일단 그 배려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생각해요. 이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뭉뚱그린 느낌으로 다가갈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뭐 시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과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 번째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도 그렇고, 네 번째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기와 여기가 좀 뭐 따로 논다고요. 이게 여기를 좀 죄송합니다. 위에가 아래를 지배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것도 자기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본능적이지 않은 거. 네, 정말 그것도 자기 관리에 해당이 되고, 그런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벤츠남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남자의 심리는 뭔가요? 여러분들 혹시 너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너 이상한 남자 만나지 말고 진짜 난 너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 스킬이 조금 더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그 좋은 남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라는 거를 뺑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남자의 심리라는 게 난 좋은 남자야. 그러니까 너 나 만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자기 어필, 자기 자랑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은 좀 뭐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 심리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연애 안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1년 반 정도 동안 연애를 안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창 첫사랑이랑 깨지고 나서 첫사랑이랑 깨지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만큼 자기 관리를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말상초라고 하죠. 흔히 이제 왜 남자가 군대를 가서 일병 말기에서 이제 뭐 상병이 되기 전에 초기 그때 당시 저도 헤어졌는데 네, 그 뒤로는 제대할 때까지 한 1년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거의 한 8개월 그 정도 동안 연애를 안 했으니까 남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은 뭔가요? 남자라면은 일단 스킨십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스킨십 싫어하는 남자는 전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스킨십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는요. 그게 사회적인 거 아니면은 그런 배경적인 것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스킨십을 망설이고 조금만 밀어내는 거지. 진짜 남자 중에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감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조금 망설이고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로로라님 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유독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관심이 있거나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막 성큼성큼 잘 다가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래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저는 처음엔 저도 그랬고 로로라님처럼 다 로로라님처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성한테 다가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박신님, 남자 카톡 이모티콘에 대해서 의미 부여는 얼마나 해도 되나요? 이모티콘을 보면은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냥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말을 하다가 이모티콘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사역으로 조금 말을 이어가기 위한 파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모티콘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그냥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보통적으로 이모티콘을 많이 쓴다라는 사람을 가정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지한 얘기가 나왔어. 진지한 얘기가 나오고 알맹이가 진짜 가득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모티콘을 안 붙인다? 그거는 조금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모티콘을 쓰는데 그렇게 말이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별 뜻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모티콘을 보내는 건데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모티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충분한 생각, 그 사람이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서 그 카톡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지한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좀 진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카톡 이모티콘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보낸 카톡이구나. 이렇게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썸남과 식성이 정반대예요. 만날 때 같이 밥 먹기가 싫을 정도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만나는 데 있어서 식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썸남이시니까 썸 관계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식성이라는 건 진짜 무시 못해요. 그 사람이랑 일주일에 2번을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뭐 3번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4번을 만날 수도 있는데 매번 우리가 먹는 밥이 다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먹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뭐 그냥 한식 좋아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순댓국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뭐 밥 종류 보통 그런 거 먹을 때 그리고 가끔 뭐 이제 뭐 햄버거나 그런 거 먹을 때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 여자친구가 파스타 뭐 짠 거 맵고 진짜 그냥 자극적인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랑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뭐 2번 그래 일주일에 1번 만나면 솔직히 괜찮아. 일주일에 1번 만나면 괜찮은데 일주일에 뭐 앞서 말했듯이 3번을 만나고 일주일에 4번을 만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반대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4번을 다 그렇게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식성이 조금 안 맞다? 식성이 조금 그 사람과 너무 정반대되고 상반된다면은 만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날 자꾸 파토 내는 썸남 어떻게 하나요? 화낼지 이해하는 척 할지 운동선수라서 너무 힘듦.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너가 지금 약속을 했으면은 너 그의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너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웠었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서운함이라던가 화내는 건 아닐지언정 서운함은 좀 표현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선수라고 하시면은 만남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사실 그게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운동 전이라던가 운동 후라던가 만남 장소를 그 운동하는 체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변? 그 주변에서 데이트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파토 내는 건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인데 사실 그냥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누룽지님이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운동선수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 운동선수라는 게 스케줄이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진짜 뚜렷하고 경기든 연습이든 너무 유동적으로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맞춰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자꾸 파토가 낸다? 이건 진짜 그 남자가 도미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스케줄? 그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싶어요.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제가 좋은 사람을 보는 기준을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건 여러분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태도를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약간 좀 착한 사람 이미지네? 이 사람은 약간 건방 떠는 이미지네? 이 사람은 좀 약간 어떤 이미지네? 이런 틀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딱 일단 중심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걱정드는 건 그럴 거예요. 되게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개 쓰레기 같고 개 나쁜 남자고 진짜 그런 여우 같은 남자 새끼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심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건 쌓여가기 마련이에요. 그 이미지가 계속 좋으면 좋게 좋으면 좋게 좋으면 좋게 쌓여가는데 한 번은 엇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 한 번은 엇나가는 순간이라는 게 뭐 연락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연인간에 있어서 진짜 연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연락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좀 한 2주 정도? 한 썸을 타다가 2주 정도 지나서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일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나 연락 못해. 너 솔직히 나 일 바쁜 거 알잖아.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대면서 그러니까 그건 좀 너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강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가졌었던 쌓았었던 이미지랑 다른 거잖아요. 이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이미지를 제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좀 내보면은 그 첫 이미지가 좋았다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을 겹겹이 쌓으면 쌓을수록 잘 기억을 하고 그 이미지와 그 남자의 행동이 달라지진 않나. 그것만 딱 보시면은 거의 80%? 한 80%는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전 딱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